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저도 아이패드로 확인하면서 해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제 바다유리라는 걸 가지고 젠탱글이랑 접목을 해서 하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친환경적인 게 요즘에 되게 좀 대두가 많이 돼요. 아무래도 기후 변화를 넘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기후 위기 이런 게 되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홍수도 막 이렇게 비 피해도 엄청나게 많고 산불이라든지 해서 제가 그린플루언서 자격증을 지금 또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쪼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제 그래도 예쁜 거 만들면서 쪼끔 기분 전환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또 경각심도 갖고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네. 제 소개 진짜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저는 리본콩콩이라는 이제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 공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리본아트로는 한 11-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막내가 어렸을 때 시작을 해 가지고. 그리고 국제 공인 젠탱글 교사라는 젠탱글 강사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취득을 해서 지금 탱글리즈라는 이제 카페 운영하면서 같이 그림 그리고 계신 분들이 있고 한국예술 캘리그라피 협회의 천안 지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리본이라든지 이런 젠탱글 키트라든지 해서 쪼끔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런 걸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쪼끔 판매를 하려고 기획 중에 있고 작년에 공저를 하나 내긴 했어요. 그래서 쪼금 얼떨떨하지만 어쩌다가 작가가 쪼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큐리어스에서 온라인 강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양 쓰레기라고 들어보셨죠? 이 바다에는 이제 우리가 바람도 뭐 편서풍이라든지 뭐 이런 바람의 방향이 있듯이 바다에도 이제 해류를 타고 이런 도는 방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모여 있는 쓰레기 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섬이라든지 해안가 같은 데에 이제 우리가 은연중에 계속 사용했던 이런 쓰레기들 이런 게 다 모여 있는 섬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보면은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겁도 나고 이게 당장 우리에게 또 닥쳐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친척들이랑 놀러 갔는데 바다 그 자갈이나 이런 데 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조개 껍데기인가?' 하고서는 갔는데 이제 이렇게 유리 같은 게 반짝거려서 '이거 위험해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소주병이라든지 맥주병이라든지 이렇게 다 깨졌던 것들 있죠. 그게 바닷속에서 모래랑 자갈이랑 이런 뭐 그 조개 이런 것들이랑 부딪혀서 가장자리가 마모된 그런 유리 조각들을 이제 바다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종류도 엄청나게 많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담배 피우고 뭐 과일 껍질이라든지 그 어부님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플라스틱 그러니까 어디에 그물을 던졌는지 그거를 표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는 그런 스티로폼 이런 걸 부위라고 또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 건전지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바다 쓰레기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혹시 그 유리병 있죠. 우리 맥주병, 소주병 이런 게 분해되는 기간을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한 5 년, 10 년, 100 년, 200 년, 300년 정도라고 하는데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100만 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이제 분해가 돼서 없어지더라도 유리병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하고 업사이클이 있는데 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나바다처럼 그냥 이제 기존에 있는 원물 그대로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그러니까 우유팩 같은 게 있으면서 이거를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뭐 받침대를 쓴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침대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업사이클링은 이제 재활용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지금처럼 유리를 아트적인 요소를 쪼끔 더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게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접목할 거는 인제 젠탱글이라는 건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제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두 분이 이제 부부세요. 미국에 계시는 부부이신데 이제 2005 년에 새로운 인제 아트를 만드셨는데, 되게 배우기도 쉽고 그리는 순서들을 다 정해 놓으셔서, 그 정해 놓은 순서가 있다는 거를 이제 구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면서 명상 효과도 있고 몰입 효과도 있고, 또 손가락으로 그리기 때문에 수근육 발달이라든지 이런 창의력, 계속 이제 저희가 탱글레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내가 그렸던 패턴에 쪼끔 선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내 맘대로 이렇게 창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라든지 이제 남녀노소 쉽게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아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던 건데, 요런 식으로 캘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붙여 놓고 이제 필사 있죠. 내가 좋아하는 문구들 이렇게 옆에다 쓰셔도 돼요. 그리고 마그넷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 이제 자석을 부착해 가지고 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액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이제 실제로 판매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스라든지 이렇게 새로 창작을 해 가지고 여기에 원하는 문구로 써 드려서 이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오늘은 제가 주문해 주신 분들은 다 갔을 건데 글루건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펜, 그리고 딱히 이제 필요할 거는 없는데, 그래도 부가적으로 여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유성펜 같은 거 있죠. 뭐 화이트 아크릴 마커라든지 그런 네임펜, 고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유를 중지를 하고, 네. 여기 혹시 지금 바닥 화면 보이실까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하호 님도 오셨고요. 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먼저 그려 보고, 엽서는 쪼끔 그리는 게 좀 양이 많으니까 수요일 날 그리도록 하고, 오늘은 되게 간단해서 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그 제가 보내 드린 거 받으신 분들은 유리 조각 한번 풀어 보셨을까요? 유리를 보시면, 네 맞아요. 그거. 거기에는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쓰고 있는 게, 그 아까 전에 공유 화면에서 잠깐 보여 드렸는데 제가 주워 왔던 그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굵기도 쪼끔씩 차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주병이거든요. 근데 바닥이에요. 얘는 바닥이라서 되게 좀 무겁기도 하고 두께가 두껍고. 근데 얘는 측면 있죠. 그 굴곡진 면들이 이제 마모가 돼서 굵기부터 일단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쪼끔 보시면 자석하고 그 유리하고 쪼끔 사이즈를 대 보셔 가지고, 유리 사이즈에 자석이 붙을 만한 그런 크기는 자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자석은 내가 만들고 싶은 수량 있죠. 한 두세 개 정도? 자석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려 놓긴 했거든요. 요거 샘플로 한번 보시고, 그 화이트 마카펜 있죠, 요거. 요거 아니고 그 뭐지? 이렇게 생긴 젤리 롤펜은 없지만 요것도 그려져요. 거기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인제 요거 쓰셔도 되고, 그리고 네임펜,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네임펜도 그려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혹시나 해서 화이트 펜으로 먼저 이렇게 그려 두고 나서 그래도 이 뒷면에도 한번 그려 볼까 하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니까 앞뒤가 다 이렇게 막 섞여서 지저분한 형태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화이트 펜 한 가지만 그리시든가 아니면 네임펜으로 한 개만 이렇게 그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유리, 자석이 있으면 지금 모양이 쪼끔 다르실 수도 있어요. 쪼끔 더 크실 수도 있고. 이렇게 대 봤을 때 자석이 쪼끔 가려지는 정도? 고 사이즈의 유리를 선택을 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그릴 거예요. 근데 자석이 어쩔 수 없이 비치기는 해요, 여기에 조금씩은. 그래서 제가 색지를 대 볼까 하기는 했는데, 색지를 대서 붙인다 하더라도 여기가 투명이다 보니까
뭐 테이프를 붙이던 글루건을 칠하던 이제 표시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조금 큰 사이즈의 유리 조각을 선택을 하셔서 뭐 네임펜이라든지 마카펜 선택하시고, 이거 처음 쓸 때에는 쪼끔 흔드셔야 될 거예요. 흔들어서 쪼끔 눌러 보세요, 바닥에.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표시가 지금 흰색 종이라서 안 나는데, 여기 유리 조각에 우리가 요 패턴인 플로즈라는 패턴이 있어요, 요거. 요것만 한번 간단하게 그려 볼 건데, 먼저 일자 선을 그냥 쭉 그어 주세요. 그리고 격자무늬 형태를 띠게 이렇게 유리 돌려가면서 선을 그어 주세요. 그리고 굴곡진 부분들도 이렇게 돌려서, 그리고 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중간에도 한번 쭉 그리셔 가지고 나눠 주세요.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격자 그리셨을까요? 네, 그러면 원래 이제 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좀 다이아몬드 형태로 여기다 모양을 새겨 넣긴 하는데, 우리 지금 쓰는 펜이 쪼끔 굵기도 하고 이 그리는 면적이 또 좁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차하는 면에 그냥 동그랗게 칠해 줄게요, 이렇게. 그리실 때 이게 다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 이제 만지시면 손에 이렇게 묻어요, 하얗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셨으면 살짝 치워서 말려 주세요. 네. 그러면 인제 저는 이제 화이트 펜 있죠. 화이트 펜으로도 한번 그려 볼 건데, 쪼끔 자석이 뒤에 붙을 거니까 쪼끔 평평한 유리 있으면 평평한 데다 그리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뿌랭땅이라고 하는 패턴인데, 이 패턴들은 제가 이름 나중에 올려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골뱅이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뱅글뱅글뱅글 돌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계속 반복해서 그리시면 돼요. 이 방향 돌리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간격들 있죠. 간격들은 내 자율이에요. 그 젠탱글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젠탱글이라. 그래서 이 패턴을 이 유리 안에 한번 채워 볼게요. 지금 화이트 펜, 이거 젤 펜 없으신 분들은 제가 보내 드린 그 마카펜 쓰시면 돼요.
네. 어떤 분은 이게 좀 느낌이 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유리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삭삭삭 이 긁히는 소리가 안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지금. 이 바다 유리가 강원도나 이렇게 밑에 지방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해안에 살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진짜 다 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에 옛날에 놀러 다니면서 갔던 데를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거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에 전화를 했죠. 해 가지고 또 엄마한테 "그때 갔던 데 거기가 대체 어디냐.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디냐."고 물어봐 가지고 찾았어요. 갔더니 네, 이렇게 뭐 동해안처럼 뭐 많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듬성듬성 있더라고요. 겨우겨우 신랑이랑 막 비 오는데 막 한 이렇게 작은 봉지 한 500 그램씩 막 이렇게 주워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랭땅이라는 패턴도 그려 봤어요. 뭐 2개 그리시든 이제 3개 그리시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글루건 예열 부탁을 드렸는데 이 뒷면에 인제 자석 정도 요 사이즈로 이렇게 대 보시고 이렇게 돼서 붙여 주시면 돼요. 근데 글루건 심에 따라서 그 본드의 양이 쪼금씩 달라요. 그래서 다이소라든지 이런 데 파는 거는 좀 흰색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드의 함유량이 쪼끔 적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공예용을 쓰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안 보이네. 약간 노리끼리한 글루건을 쓰고 있거든요, 글루심은. 그래서 이렇게 까셔 가지고 그 다이소나 요런 데서 파시는 거는 여기에다가 본드 한 방울 있죠. 본드 한 방울 뚝 떨어뜨려 셔 가지고 붙이시면 쪼끔 강력해지거든요. 요렇게 해서 뜨거우니까 다른 도구들 이렇게 눌러서 붙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뜨거울 거예요 아마 이게 열 때문에. 뜨거우면 손 데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붙이시고 이렇게 지금 저는 굴곡이 져 있어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 약간 곡선이 져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쪽에 그렸으면 쪼끔 나았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얘가 자력이 있기 때문에 자석을 붙이면 한번 붙여 보고 사용을 해 볼게요. 그러고서는 저도 알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글루건 쏘셔서 자석으로 붙여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2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엽서 있을 거예요, 엽서. 치워 놓고 제가 샘플은 요렇게 보여 드렸는데 지금 컬러 이제 유리 있으신 분들 한 화분 정도 이렇게 화병이나 화분 이렇게 사용할 만한 유리를 몇 개 골라 주셔서 엽서에다가 한번 대 보세요. 지금 46 사이즈에 제가 샘플은 잡았지만 보내 드린 거는 이제 57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57 사이즈에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이상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요것도 꼭 3 개만 해라 요거는 아니고 그 캘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문구 내가 좋아하는 필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왼쪽 부분에만 이렇게 화분 1-2개 정도 딱 놓고 여기에 글씨 쓰는 공간을 비워 두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샘플처럼 그냥 이렇게 한번 똑같이 해 볼게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건 이제 이렇게 화분처럼 이렇게 배치를 먼저 한번 해 보세요. 컬러 많이 있으실 거예요, 유리. 근데 저는 다 초록색이에요, 지금. 다
바다에서 쭉 온 게 다 색깔이 고만고만하더라고요. 초록색 아니면 그 소주병 요거 요거 있죠? 하늘색빛 나는 거. 그리고 맥주병. 거의 그 세 가지 종류가 다 다이더라고요. 이제 그 초점이 이렇게 해서 지금 붙이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배치만 먼저 해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캘리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에 이제 패턴을 그릴 건데 자 펜 드시고 일단 얘를 아래쪽으로 내리든지 이렇게 배치를 쪼끔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패턴을 뭘 그릴 거냐면 요거, 요 패턴 그려 볼 건데 요 패턴은 이렇게 아래에서 먼저 이렇게 줄기를 빼 주세요. 제 지금 패턴이 생각이 안 나는데 레이지에이셨나? 아무튼 팔자를 그리시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누워 있는 팔자를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누워 있는 팔자를 요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좀 늘어져 있다라는 뜻의 패턴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화분에서 또 줄기를 뽑을 건데 살짝 들어서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뽑아 주신 다음에 요 두 번째 보이시는 요 패턴 그릴 건데 얘는 갈리클로버스라는 패턴인데 릭이랑 마리아가 이 마늘 껍질을 보고 해서 이제 만들어 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쪽에 곡선을 요렇게 두 개 추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얘들을 감싸는 곡선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 이 모양이 아몬드의 형태로 길쭉하게 뽑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다 보면 그게 또 내 맘대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폭을 쪼끔 줄여 가면서 아몬드가 형태로 나올 수 있게 요런 식으로 그려 보세요. 그래서 줄기를 더 길게 뽑으셔서 여기에서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해 보세요. 자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여기도 살짝 들어서 줄기를 뽑아 주신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브롱스 치어라고 하는 요 패턴이에요, 요거. 요건데 요 패턴을 언제 가장 많이 쓰냐면 우리가 패턴을 그리다가 틀렸을 경우에 가리는 용도로 진짜 많이 쓰이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요 브롱스 치어예요. 얘는 정말 동글동글동글하게 칠하는데 하얀 부분을 약간 남겨 주고 칠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를 그리고 나면 요렇게 덩어리진 느낌? 그 뭐죠?
우리 오디 있잖아요. 오디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그런 걸 좀 닮은 베리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나뭇잎 형상은 그냥 내 마음대로 밑에 깔아 주시고 위쪽에 내 맘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시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요 동그라미 이제 그 틀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 나 너무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지 연필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세요.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그려야겠다.'라고 이렇게 모양 잡으시고 이 안을 채워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좀 내가 가기가 좀 쉽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내비를 켜고 운전하는 거랑 또 그냥 막 감으로 찾아가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듯이 이렇게 가이드라인 설정해 주시고 하면 조금 나아요. 그래서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칠하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패턴은 오늘 제가 5가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 크기는 정말 상관이 없어요. 작게 그리셔도 되고 크게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을 "나가지 마세요." 이거는 아니고 그냥 그건 가이드일 뿐이지 추가적인 이런 요소들이라든지 방향, 모양 이런 것들 더 추가하셔도 돼요. 저도 타원의 형태로 그리기는 했지만 뭐 하다가 이게 뭐 하트 모양으로 막 바꿔서 그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가지를 하나 더 뽑아서 작은 것도 이렇게 추가하셔도 됩니다. 오 깜짝이야. 자석이 달라붙네요 막 딴 데로. 음. 이거 자석 자력 엄청 세니까 손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요 형태로 했지만 다른 형태로 혹시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한쪽에만 한 개만 만드시고 오른쪽에 필사 쓰실 분들은 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캘리를 위해 여기 꽃보다 예쁜 당신 그냥 그대로 쓸 거거든요. 이렇게 패턴 그리셨으면 여기 돌 있죠, 유리. 뒷면에 글루건 쏘셔서 여기 배열해서 맞춰서 붙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여기 밑면 있죠? 밑면의 폭을 쪼끔 일정하게 맞춰 주시면 그래도 좀 균일해지거든요. 그래서 굴곡진 것들은 양쪽 끝에, 양쪽 끝에 이 글루건을 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저도 지금 여기 가운데가 들뜨거든요. 그래서 양쪽 사이드에다가 붙였어요. 모양도 이렇게 맞춰 가면서 이렇게 붙여 보시고 내가 원하는 캘리나 문구, 필사 이런 거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캘리까지 뭐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보시면 꽃이랑 당신이 포인트가 되는 이제 글씨이다 보니까
그런 꽃이랑 당신의만 글씨 크기를 쪼끔 키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여기 색깔이 없어서 허전하다 하시면 이제 물감이라든지 이런 색연필로 살살살살 이렇게 색칠하셔도 되고, 보통 젠탱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필이 있어요. 2B 정도 되는 연필이 있는데 요 연필로 여기 아랫부분이라든지 윗부분 이렇게 선이 많이 모인 부분에 이렇게 살짝씩 선을 넣어서 찰필이라는 도구로 풀어 줍니다. 그러면 명암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는 살짝 명암이 생겨서 쪼끔 더 생동감이 있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여기 바닥에 있는 유리가 너무 밋밋하다 하시면 화이트 펜으로 여기다가 더 젠탱글 지금 배우신 거 있죠? 요런 패턴들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그릴 패턴들은 그때 가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오늘 그린 거 요렇게 자석 2 개랑 엽서랑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 볼게요. 다 하셨을까요? 다 하셨으면 이렇게 혹시 사진 들어 보실 수 있나요? 오, 하이호호 님, 제가 한번 들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네네. 그러면 이렇게 배열만 해 보시고 나중에 붙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액자 만들기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못 오신 분들은 녹화본 보시고 천천히 만드셔서 톡방에 올려 주시면 제가 한 번씩 볼게요, 저도.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